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발정이 잘 오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소, 그리고 낭종이라고 불리우는 상태를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번식구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식과 관련된 호르몬의 작용은 마치 라면을 끓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려면 라면 뒷면의 설명서대로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넣고 마지막에 계란과 파를 추가합니다. 이처럼 라면을 끓일 때도 순서가 있듯 번식의 호르몬의 작용도 정해진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라면을 끓이는 간단한 일조차 가스불이 약해서 물이 잘 끓지 않거나 갑자기 물이 넘치면서 불을 줄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듯이 발정이 잘 오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 낭종의 발생 등은 정상적인 번식 사이클에 외부 변수들이 개입하여 생기는 이상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번식 사이클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번식에 관련된 자료나 그림을 보면 참고해야 할 정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함께 나타납니다. 먼저 참고해야 할 부분은 발정이 나타나는 과정, 배란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배란 후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난포가 점점 커지면서 난포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이 발정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배란 직전에 발정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발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난포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으면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발정 행동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난포가 충분히 자란 후에는 터지면서 배란이 일어나야 하지만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 난포는 계속 커지기만 하고 배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낭종이라고 하고 이는 겉보기에는 충분히 큰 난포지만 실제로는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큰 난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면 발정 행동도 비정상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배란이 이루어지면 난포의 껍질은 황채로 변하며 이 황채는 새로운 난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배란된 난포가 정자와 만나 수정되면 황채는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며 수정이 되지 않으면 점차 퇴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이고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방금 설명한 일련의 과정이 발정주기 21일 동안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우 번식 후의 경우 21일 동안 난포의 파동은 3번 나타납니다. 방금 언급한 그림은 이 중 약 7일간 특정 난포 성장 과정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작은 난포들이 자라다가 그중 하나만 우세 난포로 남고 나머지는 퇴화하는 일들이 21일 주기 동안 3번 반복됩니다. 이 3번 중 2번은 배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멸되며 나머지 1번만 배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난포가 3번 자란다면 발정도 3번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발정 행동을 억제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채의 존재입니다. 황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우세 난포가 자라더라도 배란이 억제되고 발정 행동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황채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약해져야만 배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후 새로운 황채가 다시 형성됩니다. 우리가 호르몬 처치를 통해 발정을 유도하는 것은 결국 이 황채를 기능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황채가 사라지면 발정 행동이 나타나고 난포도 성장하여 배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일 간격으로 발정이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기존 황채의 기능이 약해져서 난포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발정 행동을 억제받지 않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발정이 약해지거나 불규칙하거나 낭종이 발생하는 것은
호르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간 단계에서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통 분만 후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이거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신체에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원인을 영양적 또는 호르몬적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양 보충이나 호르몬 주사가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적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순한 에너지의 공급 부족으로 영양 보충을 통해 쉽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는 다시 염증 반응을 유발해 호르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난포가 자라는 데 문제가 없지만 배란을 유도하거나 황체 기능을 유지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발정은 잘 오는데 수태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번식 후 몸속에 존재하는 염증의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번식 농가에서 번식 장애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보충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번식 후의 몸이 염증 상태에 있다면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보충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에서 질병이나 폐사율이 높을 때 분말 초유의 적용이 빠르게 효과를 보이듯이 번식 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잠재적인 염증 상태의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 개선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태율이 떨어지거나 번식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분명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발정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등의 변화가 보이면 현재 수태율이 나쁘지 않더라도 번식 문제가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수태율을 떨어뜨리는 초기 원인이 사라졌다 해서 번식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나가고 날씨가 시원해져도 그때 발생한 생리적 손상은 몸속 염증 상태로 남아 번식에 계속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의 문제를 해결하면 서서히 번식 능력은 1, 2개월 내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부족한 영양 보충을 하거나 염증 상태에 있는 번식 후에게 호르몬 주사를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 상태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만 계속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력이 높은 식물성 항산화제를 활용하여 염증 상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 항산화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몸속에 염증이 남아있다면 조기 배아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여 정상적인 배란과 임신 유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책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